네, 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2학기 통합과학시 1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주제는 화석이 들려주는 지구의 과거 이야기예요. 교과서는 220에서 223쪽까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화석. 화석 중에서 이 표준 화석이라는 것이 있고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질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웠겠지만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네 개의 시대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게 되는데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또 어떠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외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들, 우리 이제 역사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 한국사는 이제 한국이 세워진 이후의 역사라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46억 년이 지났거든요. 그 시간을 아주 빠르게 총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될 부분들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화석이라는 것부터 보자. 화석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 그죠? 이 생물이 죽어서 뼈를 남기죠. 그럼 우리가 유해라고 그래요. 유골 들어봤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흔적, 발자국 같은 이런 흔적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층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지층은 대부분 퇴적층, 퇴적암에 화석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다른 암석, 예를 들어서 화성암, 이거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그럼 여기 화석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다 녹아버려서 없겠지, 그지? 변성암, 대리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그리고 열과 이런 것들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화석이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차곡차곡 예쁘게 쌓인 이 퇴적층 속에는, 이 지층 속에는 화석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껍데기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유해죠? 그리고 이런 뼈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유해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속에 박힌 발자국과 같은 흔적들도 화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화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이러한 예시가 나와요. 고비 사막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공룡 뼈를 발견한 거야. 공룡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걸 읽어보면 공룡 화석 안에서 위석이 발견됐대. 그리고 주변에는 물고기 화석도 있대요. 위석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발견되는 돌인데 이거는 뭐래요? 식물의 거친 잎을 잘게 부순 용도로 사용이 됐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식물을 먹고 살았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건 이 물고기 같은 것들도 많이 먹고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공룡은 주로 풀과 물고기를 먹고 살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래요? 이 화석이 발견된 곳은 지금은 건조한 사막이래요. 사막에는 풀과 물고기가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하지만 뭐예요? 이 공룡이 살던 당시에는 환경이 달랐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지역이 봐봐. 그럼 풀도 있고 물고기도 있으려면 수심이 얕은, 그죠? 해안가 근처겠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살고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려면 엄청 춥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후가 온난하거나 덥거나 하는 그런 지역이겠구나라는, 그죠? 높은 지역이었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단서를 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환경이나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화석을 만들게 되는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어요. 표준 화석이라는 건 표준, 이 화석이 살던 시대, 대표해서 표준이 되는 화석이다 해가지고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준 화석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삼엽충이 있어요. 언제 얘들이 많이 살았냐면 고생대 때 굉장히 번성한 애들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번성을 했다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고생대가 이제 한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얘들이 싸그리 사라집니다. 딱 그 시기에만 살던 생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층 속에서 이 삼엽중 화석이 발견됐다는 건 뭘까? 아, 요 지층이 언제 쌓였겠구나. 고생대 때 쌓였겠구나.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있는 화석이 뭐냐면 시상 화석이에요. 그 당시 상황, 즉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생물들이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대표적인 화석이 뭐냐면 고사리 화석이 있어요. 고사리는 어때? 지금도 있죠. 고사리 어떤 환경에 사는지 알고 있죠. 뭐예요? 얘들은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약간 축축하고 약간 따뜻하고 그런 부분, 그죠? 습기가 많고 따뜻한 그런 지역에서 고사리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옛날부터 고사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고생대 때부터 있었던 생물이거든요. 고생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애들이야. 그래서 이 화석을 발견했을 때는 얘가 언제 살았는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대신에 얘는 특정한 지역, 환경에서만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화석이 발견됐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하면 환경은 축축하고 따뜻한 육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다음 정리를 해보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먼저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의 특정한 뭐예요?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 이 표준 화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그 당시 생물이 살던 시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준 화석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표준 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이 어때겠어? 짧아야 되겠어? 길어야 되겠어? 짧아야겠지. 딱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잖아. 생존 기간이 짧고. 대신에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화석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어떻다? 넓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화석의 예시는 여러분들 외워주는 게 좋아요. 각각은 어차피 지질시대 할 때 또 나오니까 고생대의 표준 화석은 아까 얘기했던 삼엽중, 그다음에 완종류, 그리고 갑주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삼 완갑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중생대 때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은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질시대 하면서 화석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정리만 해볼게요. 그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석, 그리고 매머드. 우리 매머드가 뭐예요? 코끼리 조상이죠, 그죠? 커다란 코끼리랑 비슷하게 생겨있는 포유류란 말이야. 이런 화석들이 신생대 때 만들어진 화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정리해보고 시상 화석 가볼게요. 시상 화석은 지질시대의 뭐예요? 특정한 환경 또는 지역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 그래서 이건 무엇을 알려준다? 그 당시 생물이 살던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얘는 이런 환경을 알려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오래 살고 있어야겠죠. 그죠? 생존 기간이 길고, 그리고 분포 면적은 어때?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돼야겠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좁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상 화석들이 뭐가 있냐? 아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는 고사리가 나오면, 그리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알려주는 게 바로 산호입니다. 산호 화석이 많이 발견되면
이 지층은 당시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최적된 지층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갯벌이라든지 또 얕은 바다, 또 다른 시상 화석으로 조개가 있어요. 조개가 많이 발견된다. 조개 껍데기 화석이죠. 이게 많이 발견된다면 이건 굉장히 얕은 바다이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퀴즈. A와 B가 있어요. 그래프 상에. A에 해당하는 화석은 표준 화석일까, 시상 화석일까? 얘는 이제 조건을 보면 분포 면적이 어때요? 좁고 생존 기간은 길어요. 이건 뭐였어요? 특정한 환경, 지역에만 사는 뭐예요? 시상 화석이죠. 그다음 B에 해당하는 화석은 뭐겠어? 분포 면적이 넓어요. 대신 생존 기간은 짧아. 그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거죠. 뭐겠어요? 표준 화석이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고사리는 A와 B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는 뭐예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었죠. 그래서 시상 화석이, 즉 A에 해당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지질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라는 건 지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말해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우리 역사시대, 문자가 나오기 전, 즉 1만 년 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보는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몇 억 년? 46억 년이에요. 굉장히 길죠? 지구는 46억 살입니다.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동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말 놓으면 안 되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이랬을 때 이 구분의 기준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화석이에요. 화석의 종류가 갑자기 달라져. 즉, 그 당시 살던 생물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계 또는 화석, 요것의 종류에 급격하게 변화할 때, 그때가 바로 지질시대가 바뀌는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 지질시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에서 이거 정확하게 쓸게요. 선캄브리아 대가 아니고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대가 시대보다 조금 더 짧은 걸 의미해. 알겠죠? 얘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시간이 어때요? 지금 46억 년부터 5.5억 년까지 어때요? 굉장히 길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짧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략 5.5억 년까지, 얘는 대략 2.5억 년까지, 얘는 대략 0.65억 년까지를 이제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총 정리해서 어떤 환경이었을지를 생각해가지고 재구성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이 이런 환경이었겠구나.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러면 어떤 특징들, 어떤 환경적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각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선캄브리아 시대는 뭐예요? 지구가 태어난 46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네, 5.5억 년 전까지. 대략 뭐였어? 88% 정도를 차지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오존층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오존층. 우리가 오존층을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오존층은 O3거든요. 여기 없었어. 산소도 없었어요. 산소도 없고 오존층도 없었어. 그래서 뭐예요? 강한 자외선이 지구를 때리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많이 아파. 자외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빛이죠. 그러니까 이거 물 밖으로만 나오면 다 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지에는 생물이 없었어요. 어디서? 바다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최초의 생물. 이 최초의 생물은 세포가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 생물이었겠죠. 그죠?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때는 생물들이 굉장히 단순했겠죠. 이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를 했을 텐데 오래 전이기 때문에 생물들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했어. 그리고 이때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치열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를 만들거나 뭐 강한 발톱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한 부분들밖에 없었을 거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예요. 이제 그나마 있는 화석들 두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화석, 자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있어요. 그냥 돌덩어리 같죠? 돌인데, 그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남세균의 화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된 화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인천 앞바다에도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남세균이라는 애들이 뭘 하는 애들이면 남색을 띠어요. 초록색이랑 비슷하죠. 광합성을 합니다. 자, 최초에 만들어진 단세포 생물은 아마 광합성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바다에 쌓여있던 영양물질들을 다 냠냠냠 섭취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때 목에 고갈 때요. 다 죽겠지. 그런데 그 와중에 엄청난 혁신을 이룬 애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남세균이에요. 남세균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먹을 게 없어도 빛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빛을 가지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죠? 얘들은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내면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죠? 지금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사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하는 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이 전체가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세균이에요. 굉장히 작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살다가 죽겠지. 이제 그러면 그 위에 또 하나 한 겹 또 살게 돼요. 남세균이. 그러다 죽겠죠. 그리고 또 한 겹 살고 죽고 한 겹 살고 죽고. 결국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제일 위쪽엔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남세균들이 있겠죠. 그럼 얘들 어때요? 계속 O2를 뿜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가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산소를 계속 내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이제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지만 얘들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또 하나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에디아카라라는 호주의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무더기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발견이 됩니다. 얘네들은 껍데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해파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들부들한 연체 동물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애들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선캄브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알겠죠? 이 중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중요합니다. 얘는 남세균, 얘는 산소를 발생시켰구나. 알겠죠? 그 다음 고생대로 갈게요. 자, 고생대 때 이제 환경은 어땠냐면 우선 온난한 기후였어요. 온난한 기후였으나 고생대 말기에 뭐가 있었냐? 한번 빙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얘기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했죠. 그러면 이 생물들이 드디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우리 산소 없이 호흡하는 거랑 산소 있이 호흡하는 거랑 뭐가 더 에너지를 많이 낼까? 그렇지. 산소가 있을 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즉 고생대 때부터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화석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화석이 뭐냐면 바로 바다에서 삼엽충, 완종류, 그리고 이제 물고기, 어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석이 삼엽충 화석, 그죠? 완종류 화석. 완종류는 이제 조개랑 비슷한, 그죠? 조개의 조상 정도 되는 애예요. 그리고 어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어류들이 지금 생각하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아니야. 이거 봐봐. 사람이 요만하면 이거 어류, 이거 물고기 대가리예요. 이 대가리가 요만해.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갑주어예요, 갑주어. 갑옷 할 때 갑이에요.
그죠? 갑옷을 입고 있는 어류다. 그러니까 요 머리뼈가 엄청나게 단단했어요. 얘는 엄청 무서운 물고기였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어류 중에 대표적인 갑주어가 이제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지금 중기가 되니까 산소가 점점점 대기에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산소가 위쪽까지 올라가면서 자외선을 받으면서 깨지고 합쳐지고 반복하고 드디어 무엇을? 오존층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오존층 뭐였어? O3였죠? 즉 O2가 깨지고 합쳐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O3가 되는 거야. 이것들이 형성이 돼. 오존층이 형성되면 뭐예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되죠. 드디어 생물이 육지로 나와도 안 타 죽어. 그래서 이 생물이 어때? 드디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나오게 되느냐? 말기에 양서류, 우리 개구리 같은 애들 있죠? 양쪽에 서식한다. 둘 다 살아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초기에는 이런 애들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양치식물. 양치질할 때 양치 아닙니다. 고사리 같은 식물들을 우리가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고사리.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된다. 이 양치식물은 씨앗이 없어요. 대신에 포자라는 걸 가지고 번식하는 아주 원시적인 식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먼저 번성하게 됩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중생대를 가볼게요. 자, 중생대 때는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고요.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빙하기 없었어.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 어떤 것들이 번성했느냐? 아까 중생대의 이제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뭐였어요? 네, 암모나이트였죠? 그래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어랑 비슷한 애지, 문어인데 여기 껍데기가 있는 애였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육지에는 이제 드디어 어떤 애들이 발달하냐면 알을 낳는 딱딱한 껍질을 가진 알을 낳는 파충류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야? 공룡의 시대죠. 다양한 공룡들이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네, 공룡의 시대예요. 그죠? 자, 그리고 식물들은 드디어 씨앗을 갖게 돼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거지. 근데 이 씨앗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겉으로 노출되는 겉씨 식물들이 번성합니다. 겉씨 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소나무가 있어요. 솔방울 있죠? 이 솔방울이 씨앗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구조거든.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겉씨 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에는 이제 포유류와 조류도 나오게 돼요. 근데 얘들은 공룡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길을 못 펴는 애들이었겠지. 조용히 살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화석들을 보면 암모나이트 화석, 공룡 화석 많이 발견되겠죠. 시조새는 뭐예요? 이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였겠구나 우리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조류가 즉 시조새도 중생대 때 발견이 됐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신생대 갈게요. 신생대의 특징은 뭐냐면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야. 계속 온난하다가 마지막쯤에 빙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지구가 전체 얼었다가 빙하기, 녹았다가 간빙기. 요게 4차례나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이 번성했나 보니까 바다에는 동전 모양의 화폐석이 번성해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인데 얘는 동전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화폐석이라고 지었대. 그리고 육지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드디어 이제 번성하게 되냐면 바로 포유류. 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올 때 우리 보통 운석, 대충돌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공룡들이 멸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유류들은 옛날에는 거의 다 공룡들의 식사거리였는데 공룡들이 다 죽으니까 이 포유류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식물들은 드디어 씨앗이 완전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속시식물입니다. 씨방 안에, 요거 아닙니다. 씨방 안에 씨앗이 있는 속시식물들. 대부분의 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모두 다 속시식물이에요. 뭐 얘기하자면 참나무, 밤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 있죠? 꽃과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꽃들은 다 속시식물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만 년 전 무엇이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죠. 신생들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화석들은 화폐석, 그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포유류의 대표적으로 이 매머드, 빙하 속에서 아예 발견되기도 하고, 그죠? 이 뼈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매머드 화석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시대의 지질 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수륙 분포예요. 수, 물, 그리고 육지, 그죠? 바다와 육지의 분포예요. 바다와 육지 어떻게 분포했느냐?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 자, 고생대 말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대륙들이요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커다란 대륙이라고 해서 초대륙이라고 하거든요. 대륙의 대륙, 초대륙.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말기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 확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고생대 말기에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대 초중기 때 판게아가 다시 분리가 되면서 이런 해양 환경들이 다시 새롭게 생기게 돼요. 육지도 있고 해양도 있다 보니까 또 이 서식지가 다양해지겠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신생대 때는 계속 옮겨져서 현재와 유사한 이런 대륙 이동에 의해서 현재와 유사한 수륙 분포가 나오게 되고,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 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질시대를 정리하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AD의 생물을 지구상에 새롭게 출현한 순서대로 쓰면, 자, 가장 먼저 뭐요? 그렇죠. 요거 뭐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얘는 뭐예요? 선캄브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었어요. 그죠? 요게 제일 먼저 나왔고, 자, 그 다음이 뭐겠어요? 고생대를 대표하는 완종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생대 때는 뭐였어요? 암모나이트. 그죠? 그리고 신생대 때 뭐예요? 매머드가 나왔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쓰면은 B, D, C, A가 된다. 자, B는 무엇의 화석인가? 바로 남세균이었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었죠. 그죠? 자, 삼엽충이 번성한 시대에 생성된 화석. 삼엽충은 언제? 고생대 때였죠. 그죠? 바로 D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석이 들려주는 지구의 과거 이야기 1차지 수업 다 마무리했고요. 복습 퀴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